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훈입니다. 올해 54살이고요. 작년에 IT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조기 퇴직을 당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매일 아침 7시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니 아내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49살인 아내는 제가 퇴직한 후 더욱 바빠졌어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후로는 평일에 저녁 9시 이전에 집에 오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웠어요. 여보, 아침 먹어. 아내가 식탁에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짧게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어요. 예전에는 아침 식사 시간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어색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면접은 언제 봐? 아내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 주는 없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이도 나이인데 빨리 재취업을 해야지.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 아내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어.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미지근해진 된장국을 마저 먹으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아내가 저를 무시하는 분위기 때문인지 딸도 저를 그다지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화상통화를 할 때도 대부분 엄마와만 이야기하고 저에게는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오전 10시 답답한 마음에 잠깐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데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어린아이 속옷과 여성용 속옷이었습니다. 로보트가 그려진 팬티와 베이지색 레이스 속옷이었죠. 복도에는 우리 집과 맞은편 집 두 집만 있었습니다. 우리 집 것이 아니니 분명 맞은편 집 것이겠죠. 어떻게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속옷이 복도에 떨어져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결국 주워서 맞은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단정한 인상에 약간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사는 김성훈입니다. 이게 복도에 떨어져 있어서요. 제가 속옷들을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요. 하지만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받아들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방금 전일을 되짚어봤어요. 주운 걸 갖다 줬는데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은 것 같았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몇 군데 더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계속 어색했고 딸과의 화상통화에서도 여전히 소외감을 느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택배가 왔습니다. 복숭아 한 박스였는데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었어요. 송장을 봐도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하나를 먹어봤습니다. 달고 맛있었습니다. 뒷날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난번에 속옷을 가져간 그 여자였어요. 혹시 복숭아 배달 안 왔나요? 아, 복숭아 주인이시군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먹었는데 어쩌죠?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하자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 그냥 드세요. 그리고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나머지 복숭아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또다시 별다른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그날 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남이 것을 먹은 거잖아. 당연히 기분 나빠하지. 그래도 좀 그렇잖아. 앞집 여자가 어떤 사람인데. 글쎄, 성격이 좀 별로인 것 같아.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도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구직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니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8, 9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배고파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맞은편 집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 복도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는 하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맞은편 집에 산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가서 집에 혼자 있는데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엄마는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혼자 집에서 배고픔을 참고 있다니. 그냥 돌려보내기엔 너무 어려 보였어요.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라면을 끓여서 아이에게 줬더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가 해준 음식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민이는 계속 고맙다고 하면서 맛있다고 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와. 제가 말하자 하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민이가 왔어요.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더라고요. 장난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어린아이 특유의 장난기였겠죠. 그 다음 날에는 또 배고프다며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김치볶음밥을 해줬습니다. 하민이가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아이는 제 요리 솜씨를 엄청 칭찬했어요. 엄마는 요리를 못한다면서 맨날 같은 것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바쁘시냐고 물어보니 가끔씩 일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민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다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하민이가 간간히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장난만 치고 가고 어떤 날은 간식을 달라고 하고 저는 그냥 귀여운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오후 맞은편 집에서 급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여자였어요. 처음 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 혹시 자기 아들이 여기 와서 폐를 끼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하민이가 얼마 전부터 집에 없을 때가 있어서 어디 가는지 물어봤더니 맞은편 아저씨가 밥도 해주고 간식도 준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하민이가 엄마 몰래 제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이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왔던 겁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이가 이런 일을. 지연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이전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죄송해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속옷 사건 때나 복숭아 사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괜찮습니다. 하민이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고 배고팠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지연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이가 이웃집에 폐를 끼쳤다는 사실에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민폐가 아니에요. 저도 심심했는데 하민이가 와서 좋았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지연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 안도감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함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일 때문에 가끔씩 낮에 자주 없어서. 저는 이지연이에요.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몇 달 동안 같은 층에 살면서도 제대로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는데 하민이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긴 거였죠. 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오셔서 커피라도 한 잔 하고 가세요. 감사의 표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어색함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고마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놀랐어요.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인테리어였습니다. 벽에는 하민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고 거실 한쪽에는 작은 장난감들이 아기자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 집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살아있는 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연이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잠시 후 지연이 커피 2잔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소파에 앉으며 적당한 거리를 두었지만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평일 이 시간에 집에 계시는 걸 보니 혹시 퇴직하셨나요? 지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아직도 퇴직했다는 사실을 남에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네, 작년에 퇴직했죠. 그럼 집에서 많이 심심하시겠어요? 지연의 이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 씁쓸함이 올라왔어요. 심심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을 정도로 공허했거든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남편분은 출장 중이신가요? 아니에요.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은 싱글맘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경계심이 강했는지, 왜 복숭아 하나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왜 하민이가 그렇게 자주 혼자 있었는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군요.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하민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강인함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3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지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요. 하민이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있어요. 지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도와주러 가끔씩 나가야 해서 하민이를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하민이가 왜 그렇게 자주 혼자 있었는지, 왜 배고프다며 제 집에 왔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이웃이니까 서로 도와야죠. 말씀만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지연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온갖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차가운 태도도 복숭아 사건에서의 민감한 반응도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했을 거고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도 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하민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돈도 제가 좀 챙겨드릴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도와드리는 거죠. 제 대답을 듣고 지연의 얼굴에 진심 어린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도 지연의 집에 있었어요.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 쪽을 바라보니 하민이가 가방을 메고 들어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민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응, 하민아. 학교에서 재미있었어? 네, 오늘은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아저씨도 축구 좋아해요? 응, 좋아해. 그럼 같이 축구해요. 하민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연이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하민이와 함께 놀아줬어요. 레고도 맞추고 그림도 그리고 숙제도 도와줬습니다. 하민이가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저씨가 정말 좋아요. 하민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딸에게서도,
아내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지연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힘든 상황,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경제적인 걱정들, 모든 게 제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는 다른 종류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었어요. 하민이가 성훈 씨를 정말 좋아해요. 저도 하민이가 정말 좋아요. 밝고 착한 아이네요.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남자 어른을 많이 그리워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하민이가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민이의 밝은 웃음과 지연의 감사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늦게 퇴근했을 때 저는 특별히 지연과 하민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뭔가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좋았다는 것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하민이가 올까? 지연이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퇴직 후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형태로나마 누군가를 돌보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지연이와 하민이 생각이 났고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지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저는 지연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연이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평상복 차림의 그녀는 한결 편안해 보였고 얼굴에는 어제의 긴장감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밤 사이에 무언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어머, 성훈 씨. 하민이는 학교 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진심 어린 환대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이번 초대는 어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단순한 감사 표시나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있던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이 제 옆 소파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고 그녀의 움직임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성훈 씨 덕분에 어제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곧이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오늘도 하민이가 학교 끝나고 혼자 있을 텐데. 물론이죠. 제가 봐드릴게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지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도 뭔가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어요.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지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민이를 돌봐주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지연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도 늘어났어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대화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의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전 남편은 양육비는커녕 연락조차 끊은 상태였고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힘든 처지에 있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퇴직 후의 공허함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민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지연이 말할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너무 패가 되는 건 아닐까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무료했는데 하빈이 덕분에 즐거워요. 하민이와의 관계는 매일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9살 남자아이라는 나이답게 하민이는 저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축구를 같이 하자고 조르고 게임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학교 숙제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없던 저에게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성훈 아저씨, 축구 정말 잘하시네요. 멋있어요. 하민이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여주는 밝은 표정을 보면 마음이 뭉클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제 딸은 어렸을 때도 저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엄마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고 저와는 어딘지 거리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민이는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솔직하게 저를 따랐어요. 그런 하민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쁨, 당황, 그리고 어딘가 찔리는 듯한 죄책감까지. 하민아, 하민이에게는 진짜 아빠가 있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하민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 아빠는 나빠요. 엄마를 울게 하고 저한테도 안 좋았어요. 하민이의 이 말에서 그동안 이 아이가 겪었을 상처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이 작은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훈 아저씨가 진짜 아빠 같아요. 하민이의 이 순수한 고백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순수하게 저를 따르는 아이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지연도 이런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하민아, 아저씨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요? 아저씨한테도 가족이 있으시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하민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빠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제 딸에게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어요. 주말에는 지연과 하민이와 함께 나들이를 나가기도 했어요. 놀이공원에 가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거나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성훈 아저씨, 우리 진짜 가족 같죠? 하민이가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자연스러운 가족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귀여운 아들. 그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 말이에요. 지연도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함이라고 할까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아내는 여전히 바빴고 승진 후로는 더욱 일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늘 피곤해하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서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과의 화상통화는 더 차가웠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하는 통화였지만 저는 여전히 철저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관심사, 고민, 꿈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아내와만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요즘 뭐 해? 딸이 형식적으로 물어볼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구직 활동을 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초라했고, 그렇다고 지연과 하민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애매하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어. 그래요. 엄마, 저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얘기 좀 해요. 예상했던 대로 딸은 금세 관심을 잃고 엄마에게만 집중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딸과 아내가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 가족에서 동떨어져 있는지 절감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민이와 보내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그 아이는 제 말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신기해하며 감탄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지식이나 경험도 하민이에게는 대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버지로서의 자존감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똑똑해요. 아저씨가 최고예요. 하민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벅찼어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인정하고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나 싶었습니다. 집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지연과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웃으로서 도와주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고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이웃 사이의 호의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그 감정을 숨기고 있었어요. 성훈 씨 덕분에 요즘 정말 마음이 편해요. 저도요. 지연 씨와 하민이가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서로의 눈빛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둘 다 이 관계가 단순한 이웃 사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하민이가 학원에 간 사이 지연과 둘이서만 있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성훈 씨, 오늘 차 대신 와인 한 잔 어떠세요? 그녀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평소 차나 커피만 마시던 우리였는데 갑자기 와인이라니.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와인이요? 저는 술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가벼운 거예요. 지연이 와인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늘 분위기가 평소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제 심장도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건배할까요? 뭘로 건배하죠? 우리 만남에,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뜻으로요. 우리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에 앉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와인이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못했을 솔직한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성훈 씨는 부인과 사이가 어때요? 지연의 이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와인의 영향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평소라면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라며 망설였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대화도 별로 없고 제 대답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지연 씨도 혼자 계시니까 더 외로우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외로워요. 특히 밤에 하민이 잠들고 나면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와인의 영향인지 평소보다 훨씬 솔직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함께 열리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겠는데 성훈 씨한테는 그냥 다 털어놓고 싶어요. 그때 지연의 손이 제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우리 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네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말이에요.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공유하면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와인의 영향인지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 때문인지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지연이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어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성훈 씨, 저 이상한가요?
왜 그런 말씀을요? 지연의 손이 제 볼을 어루만졌고 그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상훈 씨,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지연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와인으로 붉어진 얼굴,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만 생각하고 싶어요. 지연의 손이 제 얼굴을 감싸며 올라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감정이 폭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맞닿았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떨림이 온몸을 감쌌어요. 지연이 제 손을 잡고 일어났고 저희는 말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그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지연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엇을 해버린 건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후회하세요? 지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지연 씨. 시계를 보니 벌써 4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민이가 곧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죠. 하민이가 곧 올 시간이네요. 네, 옷 입으셔야겠어요. 제가 급히 옷을 입는 동안 지연 씨도 정리를 했습니다. 성훈 씨, 오늘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민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응, 하민아. 학원에서 뭐 배웠어? 태권도 배웠어요. 아저씨한테 보여줄까요? 하민이가 신나게 태권도 동작을 보여줬어요. 방금 전까지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지연이 생각이 났어요. 그녀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함께 나눈 특별한 시간들. 아내가 퇴근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했어? 그냥 집에서 TV 봤어.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전과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지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후회보다는 또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감정들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지연의 집을 찾았어요.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지연을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지연의 이 말이 두 사람 사이의 신호가 되었어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날은 하민이가 학원에 간 사이 더 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새롭고 설레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민이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하민이는 저를 거의 아빠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성훈 아저씨, 우리 같이 살아요. 하민아, 아저씨도 우리랑 같이 살면 좋겠어요. 하민이의 순수한 말에 심장이 뛰었어요.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생각났습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처음의 떨림과 설렘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연과의 만남이 일상이 되면서 그 특별함도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금지된 관계라는 스릴이 익숙해지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저는 점점 무감각해져 갔어요. 오늘은 어때요? 새로운 걸 해볼까요? 지연이 제안했지만 저는 예전 같은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해요. 요즘 좀 시들해진 것 같은데요. 지연의 지적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처음에 금지된 관계라는 스릴이 사라지면서
이 모든 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일상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관계의 한계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내도 제 변화를 예리하게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미묘한 변화들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요즘 당신 좀 이상해.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갑자기 날카롭게 말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표정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멍하니 있기도 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들킬까봐 그렇게 조심했는데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아내의 관찰력이 이렇게 예리한 줄 몰랐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냥 날씨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래?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어. 다행히 아내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 옆에 누워서 지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지연의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부담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제는 왜 안 왔어요? 지연이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하루 걸은 게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실망감과 섭섭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저랑 있는 게 지겨워진 거예요. 지연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지겨워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이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설렘과 흥분이 사라지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활이 계속 괜찮을까 싶어서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들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거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럼 뭔데요? 저는 성훈 씨가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2달 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연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변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을 좀 가져봐도 될까요? 시간이요? 얼마나요? 며칠만요.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어서요. 지연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걸 아는 듯 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1달 전만 해도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요. 사흘 동안 저는 지연이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의 문자 메시지가 몇 번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뭔가 직감적으로 중요한 전화일 것 같아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성훈 씨 맞으시죠? 아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아내 직장에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연과의 일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아내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죄책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마음이 급해져서 계속 앞좌석을 두드리며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어요. 지연이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아내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내가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강인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한 번에 깨달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삐끗했어. 물건을 들다가 곧이어 담당 의사가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2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디스크가 살짝 눌린 상태라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하얀 병원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씩씩했던 그녀가 이렇게 약해 보이다니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아내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내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항상 강했던 그녀가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탓하는 아내를 보니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무슨 소리야? 아픈 게 당신 잘못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고생해왔는지, 그리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신도 고생이 많네.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우린 부부잖아.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내가 아플 때마다 뒤척이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 2달간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는 엉뚱한 곳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새벽 3시쯤 아내가 뒤척이며 목마르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물컵을 가져다 주자 아내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안 자고 있었어? 제가 밤새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걸 알고는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평소의 제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고마워서. 뭐가? 나랑 사는 동안 고생했잖아. 제 진심 어린 말에 아내가 당황한 듯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갑자기 왜 그래? 당신도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그냥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고마운 게 많더라고. 제 말을 듣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아마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고마움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네. 왜 사람을 울리고 그래?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바로 여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 여자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내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내를 온전히 돌봤습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연이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제 답장은 점점 더 짧아졌고 지연이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마 뭔가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 마음도 많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아내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 담당 의사가 기다리던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일주일간의 치료 효과가 좋아서 퇴원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아내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일주일간의 병원 생활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표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의사는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단, 집에서도 2주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무거운 것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날, 제가 아내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힌 후 쿠션을 등 뒤에 받쳐주고 발 받침대도 가져다 놓았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본 게 언제였을까 싶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줄지는 몰랐어. 아내의 이 말에 제 마음이 찡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관심한 남편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원래 그랬어.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아내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힘없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점심은 뭘 먹을까?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병원 음식만 먹어서 집밥이 그리워. 저는 주저없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미역을 우리고 간을 맞추고 밥과 반찬까지 정갈하게 차려서 아내 앞에 놓았어요. 제가 직접 차린 상을 받는 아내의 표정이 정말 신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맛있겠는데. 먹어봐. 아내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맛있어. 당신이 요리에 소질이 있었나 봐. 앞으로 자주 해줄게. 제 말에 아내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그래? 아내의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아야 할까요? 지연과의 관계, 하민이와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혼란과 깨달음까지.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였으니까요. 당신이 아픈 동안 생각해봤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의존만 했구나 싶어서.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아내의 입원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걷었어요. 문득 2달 전 지연의 속옷이 떨어졌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의 거칠고 공격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어조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지연, 문 열어. 지연의 집 앞에서 누군가가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소리가 워낙 크고 다급해서 저도 문 앞으로 나가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고 비틀거리는 걸 보니 확실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 남자가 저를 째려보며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당신 누구야? 그때 지연이 문을 열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연아, 나야.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하민이 아빠, 즉 지연의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지연이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연락도 없이. 지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내 아들 보러 왔는데 연락이 필요해.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야? 전 남편이 저를 가리키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술 냄새와 함께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웃이에요. 그리고 하민이는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웃? 남이면 끼어들지 마.
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다른 집에서도 소음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지연과 전 남편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전 남편과 그것을 막으려는 지연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아파트 복도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소란 소리에 하민이가 잠에서 깨서 나왔어요. 하민이가 전 남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민아, 아빠야. 아빠가 데리러 왔어. 전 남편이 하민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민이는 무서워하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어요. 친아버지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아이를 보니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무서워요. 성훈 아저씨가 진짜 아빠예요. 하민이가 제 옷을 꼭 잡고 간절하게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 이 남자 뭐야? 전 남편이 흥분하며 갑자기 지연을 거칠게 밀쳤어요. 지연이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가 전 남편을 밀치며 지연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저도 반사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순식간에 복도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하민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지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하민이가 보고 있잖아요. 소란이 커지자 다른 집에서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 불러야겠어요. 결국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후 경찰이 출동했어요. 전 남편은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끌려갔습니다. 저와 지연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성훈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연이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전 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녀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많은 이웃들이 목격한 상황이었고 저와 지연의 관계에 대한 추측들이 더욱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히 침실에 들어가며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지연과 하민이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났나 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소문은 더욱 확산되었어요. 복도에서 일어난 일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거든요. 아파트는 작은 사회와 같아서 이런 사건은 금세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죠. 며칠 후 부녀회장을 만났을 때 그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성훈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녀의 질문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이웃끼리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혼자 사는 여자분이니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부녀회장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던 거죠. 일주일 후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심각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거실에 가득했어요. 여보, 일찍 왔네. 회사에서 일찍 끝났어. 아내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무슨 일 있어? 여보,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아내가 오늘 회사에서 동료 김대리와 나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김대리의 어머니가 우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 아파트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였어요. 조기 퇴직한 남자가 싱글맘과 자주 만난다는 소문, 그리고 며칠 전 남편과의 싸움까지. 우리 아파트에서 요즘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다면서
조기 퇴직한 남자가 싱글맘과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이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억지로 모르는 척했지만 아내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김대리 어머니는 저희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아침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제가 지연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몇 시간씩 머물다가 나오는 것, 그리고 최근의 싸움까지 모든 것이 다 들통났습니다. 여보, 혹시 그 남자가 당신이야?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당신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하지만 오해가 있어. 제가 변명하려고 하자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해? 무슨 오해? 단순히 이웃을 도와준 것뿐이야. 이웃을 도와주는 게 매일 그 집에 드나드는 거야. 아내가 알고 있는 게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 순간부터 아내와 격렬한 감정적 충돌이 벌어졌어요. 아내는 제가 다른 집 아들에게 아빠 역할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무관심했다고 비난했고, 저는 그동안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무시와 소외감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딸은 나를 아빠로 안 봐. 하지만 하민이는 나를 정말 필요로 해. 그건 당신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내도 나를 무시하고 딸도 나를 무시하는데 그곳에서는 내가 인정받았어. 이 말을 하고 나서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내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처음 깨달았을 거예요. 그 후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 퇴직 이후 달라진 관계, 아내의 승진 후 바빠진 생활, 그리고 점점 소원해진 가족 관계에 대해서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내가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깜짝 놀란 제가 반문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해? 당신이 다른 여자와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고 해도 25년의 결혼 생활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이에요. 아내도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어. 무슨 뜻이야? 소문이 이미 다 퍼졌잖아.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사를 가자. 아내의 제안에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지연과 하민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알겠어.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아내가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성훈 씨, 어제 퇴원하셨다면서요. 부인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 시간 좀 내실 수 있는 거죠? 지연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본 결과 이런 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지연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미안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마웠어요. 마지막으로 하민이에게는 아저씨가 멀리 이사를 간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2주 후 아내와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 집은 깔끔하고 좋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짐했어요. 새 동네에서 아내와 저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하며 서로를 다시 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구했어요. 아내는 처음에 창피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내 일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안해. 당신이 하는 일이면 다 소중한 일이야. 응원할게.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경비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정받았고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연과 하민이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이혼하지 않기로 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는 부부니까. 아내의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아내와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의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저는 지연과 하민이를 통해 따뜻함과 행복을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어요. 때로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비실에서 일하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딸이 방학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가족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요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제 복잡했던 선택들과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으로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제게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들도 나눠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제 선택에 공감해 주시는 말씀이든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비판적인 의견이든 모든 목소리가 저에게는 소중한 조언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돌이켜보니 저 역시 완벽하지 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상처도 주고받았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또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나 생각할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진정한 사랑과 화목이 깃들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